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풀이입니다. 네, 4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 정해진 조건 아래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성능, 또 자원의 소요 정도의 관계에 관한 속성으로서 시간 경제성, 자원 경제성 등의 품질 기준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의에 관련된 것으로서 3번에 있는 효율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을 어느 정도 쓸 것인지, 또 소프트웨어가 자원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걸 우리는 효율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바로 이제 사용자의 요구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을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레드톤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린톤으로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도 이제 기술자들은 또 밤새워서 막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잠자고 일어나서 전반적인 그레이 톤으로 해주세요.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 분석에 이제 힘들다. 왜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줘야지 그게 이제 성공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됩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3번도 위험 요소이긴 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소는 사용자 요구 분석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구조적 분석 도구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구조적 분석 도구에는 여러분이 어떤 게 있어요? 네, 자료, 사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 관계도가 있고요. 또 자료 흐름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전이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단위 명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아닌 것은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DFD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어요? 네, 프로세스가 있고 자료 흐름, 화살표 나타내는 자료, 이게 지금 뭐가 되는가요? 네,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살표로 나타내는 게 뭐가 되죠? 자료 흐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선 두 개로 나타내는 것이 이제 자료 저장소가 되고, 그다음에 네모난 거, 이게 이제 단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뭔가요? 네,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문제입니다. 히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히포는요, 시스템 분석, 설계, 문서화할 때 사용되는 기법이 되고요. 실행되는 과정은 입력어, 그 다음에 처리, 출력, 이런 기능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이제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상향식이다 라고 그랬는데 걔가 틀렸죠. 하향식입니다. 그리고 이 히포 차트에 대한 종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시적인 이제 도표, 또 총체적인 도표, 또 세부적인 도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도표다, 그럼 얘는 이제 도식 목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총체적인 도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는 개요 도표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도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세 도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능과 자료의 의존 관계를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도표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를 표현하는 것보다는 보기 쉽다가 됩니다. 자, 하향식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다.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이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자, 틀린 거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능을 기술하는 것으로서 입력, 처리, 출력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히포 패키지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자, 보면은요. 네, 자,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시적인 도표다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인 이제 도표다라고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도표다라고 있습니다. 자, 히포에 가시적인 대표는 우리가 이제 도식 목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뭐 구조도다, 네, 계층 구조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총체적 도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총괄 도표다 또는 이제 개요 도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하는 기능을 기술을 하는 겁니다. 기능. 그래서 입력과 처리와 출력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세부적인 도표다라고 하면 이제 상세 도표다라고 해서 총체적 도표에 표시된 기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얘네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입력, 처리, 출력을 기술하는 부분, 총체적 도표, 총괄 도표, 개요 도표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47번입니다. 네, 모듈화 설계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모듈화, 프로그램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지 않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으냐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확장성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융통성이 있다. 세 번째, 복잡성이다. 복잡성. 이게 바로 이제 틀린 개념이 되겠죠. 다음에 네 번째, 경제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각 기능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모델화를 하면은 확장성도 좋아지고 또 융통성도 있고 경제성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스템을 설계할 때 필요한 설계 지침으로 자, 두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 또는 두 모듈 사이에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항상 이제 모듈의 독립성을 판단을 할 때 뭐를 말을 많이 하냐면 응집도다, 결합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응집도는 모듈 내부의 명령어들에 대한 관련성, 다음에 결합도는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두 모듈 간의 관계성 뭐가 되나요? 바로 1번에 있는 이제 결합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오류 메시지, 경고에 관한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오류가 났어요. 그럼 사용자한테 알려줘야죠. 이를 의해서 오류가 났다.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할 때 어디 한 군데 체크를 안 하면 어디에 체크가 안 됐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보이죠. 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쉽게 말해줘야 된다.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라는 거고 오류로부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공돼야 된다. 거기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해줘야 된다. 자, 세 번째,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은 가급적 피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가급적, 이는 좀 말투 차인데요. 가급적 피한다 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체크 안 하면 회원가입 안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런 내용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용 금지. 그래서 이제 3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리나 색 등을 이용을 해서 듣기 좋고 보기 좋게 의미를 전달돼야 된다. 오류가 나면 띵 소리가 나서 오류 메시지가 보이죠.
다음 문제입니다. 구조적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제어 구조에 해당하지 않은 것. 자, 구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프로그램의 기본 제어 구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순차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반복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순차 구조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옷을 입어요. 네, 다음에 밥을 먹어요. 학교에 가요. 이런 거.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인가요? 라면이 끓었나요? 네 하면 먹는다. 아니면 어때요? 계속 끓인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예냐? 네, 아니오냐? 이렇게 하는 거죠. 반복문인 경우죠. 네, 비슷한 개념인데, 자, 뭐뭐인가요? 네 하고 이제 여기서 아니오일 때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뺑뺑뺑 여기서 이렇게 반복하는 거, 이거를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닌 것은 뭐죠? 바로 3번이군요. 자, 다음 검사 기법 중 종류가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네, 화이트박스 테스트냐, 블랙박스 테스트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화이트박스 테스트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예요? 논리적인 구조를 이제 검사를 한다, 안에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 테스트는 어때요? 잘 실행되는지 보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데이터 흐름 검사는 화이트박스 네, 테스트가 되고요. 2번, 3번, 4번은 어때요? 블랙박스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하향식 통합에 있어서 모듈 간의 통합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조건만을 가지고 있는 임시로 제공하는 테스트용 모듈, 이거 용어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죠? 2번에 나와 있는 이제 스터브다, 가짜 모듈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듈에서 모듈을 호출하고 있는데 테스트를 하려면 그 호출하는 모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가져오지는 못하니까 가짜 모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극에서 대사 연습을 할 때 상대방이 있어야지 대사 연습을 되는데 이제 상대방 대용으로 뭐 인형을 놔두고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테스트용 모듈을 우리는 스터브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지보수 종류 중 소프트웨어 수명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드웨어 운영체제 등 환경의 변화를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의 변화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적응해야 되죠. 그래서 적응 보수가 되겠습니다. 네, 정답 바로 네,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에 대한 유형이 많이 있죠. 뭐뭐 있어요? 네, 수정 보수가 있고, 네, 적응 보수가 있고, 또 완전화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방 보수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수정 보수다라는 것은 이제 검사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찾았어요. 그럼 수정해 줘야 되겠죠? 네. 적응은 이제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 거, 하드웨어적인 변화, 또 운영체제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에 이제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 완전화 보수다라는 것은 이제 현재 수행 중의 기능에 대한 수정,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또 사용자로부터 이제 어떤 요구를 받았을 때 수행되는 활동이다라는 거고. 예방 보수는 뭐냐면 이제 미래에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변경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객체 제한 기법에서 캡슐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캡슐화는 어때요? 여러분 캡슐 시켰다. 프로그램을 이 캡슐 속에 속해가지고 겉에서는 어때요?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자, 캡슐을 하면 객체 간의 결합도는 높아진다. 캡슐화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합도다라는 것은 낮아져야지 좋은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캡슐화된 객체들은 이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들고 가면 되는 거죠.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지는 거죠. 겉에서는 어때요? 이거 통째로만 보이니까 인터페이스 어떤 버튼을 누르는 게 간단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객체 지향 설계 단계의 순서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객체 지향 설계 단계의 순서는 이제 문제에 대한 정의,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요구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그 요구 분석 받은 것을 명세화시킨다, 서류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객체의 연산자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정의. 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할 건지, 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결정을 하고, 자, 객체를 이제 구현을 한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네, 다시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러면 1번에 새로운 개발 방법료 도입이 용이하다라고 그랬는데요. 새로운 도입을 하는 건 아니죠.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료 도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재사용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증가되고 소프트웨어 품질이 향상이 되고 프로젝트 문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받은 소프트웨어를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이 향상된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재공학입니다. 재공학 활동 중에서 기존 소프트웨어 명세서를 확인하고 소프트웨어 동작을 이용하고 재공학 대상을 선정하는 것. 이게 이제 무슨 과정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재공학하면 되겠느냐라는 거 이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기존 소프트웨어 명세서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동작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는 과연 이제 재공학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뭐 필요성이 없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선정하는 것을 모두 다 분석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케이스가 갖고 있는 주요 기능이 아닌 것. 케이스다. 케이스는 뭐죠, 여러분? 자동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픽 지원, 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 단계에 대한 연결, 3번에 언어 번역. 언어 번역은 이제 여기서 이곳하고 이제 관련이 없죠.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을 지원을 한다. 언어 번역은 이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서 이제 있는 기능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의 대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이제 일정을 관리를 해야죠. 언제까지 맞출 수 있어요? 비용은 얼마예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 품질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죠. 일정 관리다, 비용 관리다라는 것은 이제 계획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계획 관리, 품질 관리, 위험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네, 3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위험 모니터링에 대한 의미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 위험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거죠. 계속 지켜보는 거죠. 네, 그래서 위험이 나타나나 계속 지켜보는 거, 계속적으로 인지하는 거, 바로 이제 3번 감시한다. 지진을 모니터링한다.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 계속 우리가 이제 감시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객체에 대한 개념에서 연관된 데이터와 함수를 함께 묶었어요. 이렇게. 외부와 경계를 만들고 필요한 인터페이스만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과정,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외부와 경계를 만들었다 그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인터페이스만 밖으로 드러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캡슐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정보 은닉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